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빨갱이고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라고.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도 거기에 같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알고 지낸다. 빨갱이들과 내통한다. 이재명은 답변하라.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얘들은 뭐 김현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도 없어요. 심지어 농림해양수산이니까 저 김현지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취재원 중에 저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녹취를 까봐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니냐. 법 쪽에서는 뭐 본인 증거인멸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구치소장 마지막 있을 때 휴대폰 바꿨다고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잘 보세요. 휴대폰 바꾼 사람 누구누군지. 박정훈이라고 그 기자 출신이죠. 네, TV조선. 홍파 가베 TV조선. 예. 난 그 이 친구 말하는 것을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보셨는데 일단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녹취록 트세요. 저 그 욕설 들어있는 부분 거기서 트세요. 일단 욕설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 여기다 이거 제 이름까지 까고 다 했는데 그 전에 멱살 잡고 이런 거 봤어요? 제 멱살 잡고 이런 거 봤냐고요? 김우영은 얘기. 그거 제가 더 불나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냥 잘라고 보려고. 아니 얘가 그냥 되겠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불나게 이게? 정리시켜주세요. 이게 되겠어 이게 나가도. 지금요,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김장겸 의원이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박정훈이 이렇게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야야야, 그만해. 해봐야 네가 손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휴. 박정훈 이제 한심한 새끼가 아니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야, 이 한심한 새끼야. 나이도 지가 더 어려. 박정훈이가 71년생. 그리고 상대방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1969년생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난번에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이가 김우영한테 그날 밤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찌질한 놈? 찌질한 놈. 찌질한 놈이야, 찌질한 새끼야. 이 새끼는 찌질한 놈아. 놈자. 예. 기자란 새끼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그죠. 국회 끝나고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욕설하고 이런 거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반대로 나갔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걸 공개했는가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시키는 거 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마치 김현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김현지가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 대통령 부속실장이니까 운영위에서 부르면 되잖아요. 모든 상임위에서 다 김현지를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김현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도 없어요. 심지어 농림해양수산이니까 저 김현지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현지 막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지하게 쫄릴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세운 또 이유가 뭐냐. 김현지가 옛날에 경기 동부연합에 뭐 해가지고 뭐 저겠다고 언제적 얘기를 그러면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경기 동부연합 뭐 그러니까 김현지가 경기 동부연합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빨갱이고 그 빨갱이가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측근으로 있으니까 이재명이 빨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자가 이런 자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영상을 보고 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국보위.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서 멋대로 하는 그런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민주주의 핵심은요, 삼권 분립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게도 유리한 제도다. 전 그 말이 오늘 이 공청회에서도 딱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모 의원이 국보위 얘기를 하던데 국보위가 어떤 건지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이제 12.12 쿠데타 후 아까 국보위 운운한 사람과 특별 관계가 있는 저 사람, 저 사진입니다. 이게 저는 연좌제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수많은 언론인들을 직장에서 강제 해직시키고 언론인들의 자유를 붕괴시킨 것이 저 쿠데타 세력인데. 박정훈이가요. 김현지 실장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2004년 성남시 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범죄 행위에 김현지 실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현지 실장,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내용도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이라는 자가 저렇게 논리를 비약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빨갱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대변인이 된 김난준 대변인 반박까지 한번 듣고 얘기를 해보죠. 오늘 국민의힘 박종훈 의원이 김현지 실장님 관련해서 의혹 하나를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은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김현지 실장님이 극좌 단체랑 연관이 과거에 있었다는 의혹 제기였는데 그 뭐 일종의 종북몰이 네. 의혹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정쟁 관련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답을 구하셨으니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입니다.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정성조차도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대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50대 이제 메카시즘 막 말도 안 되는 거 빨갱이 논리 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문제를 제기했던 박정훈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전두환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차규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뭐 했던 자예요? 차규헌이. 네. 응? 아까 저 사진의 주인공이자. 그 전두환이가 12.12 거사 이후에 그때 참여했던 하나의 세력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차규헌이가 딱 저렇게 앉아 있어요. 전두환이 옆에. 저런 하나회의 핵심 세력 저자가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났지만 저 박정훈이 장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너는 그러면 50의 뿌리에 연결이 돼 있네? 예? 차규현이가 수도경비사령관을 했을 때 저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참 부전자전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빙전서전이라는 말이 새로 나오게 생겼어요. 장인 이야기하는 빙, 사유 이야기하는 서, 부전자전에 의해서 이제 빙전서전 말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갖다 붙일 걸 붙여야지
저런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부분은 이제 김우영 의원이 꼬집은 거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뭐 국보위니 뭐니 떠들어 제끼니까 아니 그 국보위를 만든 전두환의 오른팔이 그대 장인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돌려준 거고 저는 박정훈의 논리가 논리 비약 아닙니까? 그 비약 제가 두 가지만 해보면요. 하나는 아까 뭐 통합진보당 운운하는데 그 해산된 정당 아닙니까? 그 통합진보당 소속들이 만든 정당들 지금 되게 많아요. 뭐 진보당도 그렇고 여러 정당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정당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빨갱이고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당대표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라고 김문수를 갖다가 자당의 대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내세운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국민의힘부터 이거는 해산하고 문 닫아야 된다는 논리로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색깔론, 낙인 이론 찍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뭐 현중정서 최근에 문제됐었잖아요. 이제는 문 닫을 사유가 이제 하나 둘씩 더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거는 네. 진짜 자승자박한 거 아닙니까? 아, 완전 자승자박이고요. 정성도 부족하다는 말이 딱 맞은 게,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완전 종북몰이가 지금도 통할 거라는 그 안일한 현실인식과 정치인식, 그 봤다는 판결문에요. 성남 시민들이 그 당시에 성남 시립의료원 만들려고 그게 막 반대에 부딪히니까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거기에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도 김현지 실장이 거기에 같은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알고 지낸다. 그게 빨갱이들과 내통한다. 이재명은 답변하라. 여기까지 가는 게 그게 대한민국 21세기 정치를 아무리 보수당이라고 해도 그런 사고체계로 정치하는 거 국민들께 도움이 됩니까? 몰아치고 빨갱이라고 사상검증하고 반대 진영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으로 간주하면서 그냥 몰각시켜도 상관없다는 그 사고체계, 그게 내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그 DNA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더 한심한 건 동료 의원한테 욕설 문자를 보낸다? 이게 각인될 텐데 그 두려움조차 없다? 국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정치하실까요?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야, 이 한심한 새끼야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 저런 너무 놀라워요. 저 문자 공개한 것에 대해서 김우영 의원이 해명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죠. 12.12 쿠데타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확대 안 됩니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자,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연계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표를 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를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 그 정도 대범하지 못해요. 좀 대범하게 참아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과하셔요. 사과.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일이다. 폭로할 만하니까 하겠죠. 그래서 이게 무한 도돌이표가 됩니다. 이정주 기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욕한 것도 문제인데 박정훈 의원은 지금 욕 보낼만 하니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결국 여론은 그 민주주의 원리상 그 국회의원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박정훈은 송파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유권자들이나 본인 동료 의원들한테 욕 보낼만 하니까 보냈으니까 다음 이제 선거 때 똑같이 저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욕 보낼만 하면 보낸다. 네,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 그리고 저게 내란범들하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윤석열도 내란 할만 하니까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욕 먹을 만하니까 욕했다. 살인할 만하니까 살인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저 정도 인지 능력을 가지면은 인간 취급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진작부터 저 국힘당 사람들이 모여있는 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사법부 얘기하면서 판사 한 놈이 일탈을 하면 그 판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만 한두 놈이 아닐 때는 이건 그 사법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박정훈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자 하나만 계속 저러면은 그렇다. 너 혼자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금요. 또 욕설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또 있어요. 어제 김병주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한기호 지랄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딱 했어요. 웬일이랴?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나 그거 인정 못해.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의도라고 봅니까? 바로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깽판 그리고 다 같이 죽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기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더 이상 한기호 의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국군 장병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모독하고 가짜뉴스로 폄훼하고 모독했습니다. 도대체 국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도 일삼았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에게 대해서 지랄하네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지랄하는 게 누굽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지랄 아니겠습니까? 이 막말로 하답해 보면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때만 해도 야 한기호 괜찮네. 어? 본인이 잘못한 거 저렇게 깨끗하게 사과하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한번 보시죠. 어제 문제가 되었던 의원이 회의장 밖에서 제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하게 되었다.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고성과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한 후에 마치 지킬과 하이드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좀 바보. 아니 참나. 아니 그러면 박정훈이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뒤에 가서 문자로 야 이 찌질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입니까? 앞에서 그래도 뒤에 가서는 아 그래 뭐 이렇게 악수하는 그렇죠. 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장희민 변호사님 도대체 뭐 어쩌자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 왜 뒤에서도 나한테 욕하지 않냐? 지킬 하이드 중에 왜 지킬을 계속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온당한 사고방식인가요? 국민들이 왜냐면 추석 때 박수현 의원이 국민의힘 그 수석 대변인 칭찬했잖아요. 선배님 제가 논평을 그렇게 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저희 식사 한번 하시죠.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한 진영을 대리하고 상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욕설을 하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걸 갖고 내가 사과를 다시 한 걸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사고 체계로 가는 그 로직이 과연 맞습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요? 뭐라고 평가를 받을지 그 두려움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윤석열의 어록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저 쥐약 먹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쥐약 먹은 놈들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상태를 진단한 건 아주 적합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뽀개버린다는 말도 했고요. 네, 뽀개질 것 같습니다. 멀지 아니 그러면 지금 한기호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너 왜 계속 나한테 욕하지? 혼내지 왜 갑자기 악수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박정훈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속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네, 싸울 때는 끝까지 싸워서. 근데 실제로 한기호가 왜 저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기호는 그 다음날 그게 뭐냐면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고 나서 예비역 장성들한테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왜 사과? 야, 이 새끼야, 왜 사과를 해? 계속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표면한 거예요. 이 움직이는 배후 세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는 국회가 참 수준이 떨어져도 이 지경까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원식 의장께서 윤리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도 지금 공연불이 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저런 욕설, 허용될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 이거 조치 단지 안 하면요, 앞으로 욕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당사자한테 이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 언론에서 조명해주고 더 언론에 써주니까, 아니 정치인들은 부고기사 빼고는 다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저 스스로의 자정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고기사 얘기하니까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네.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 대전에 전 의원이죠. 5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 국힘으로 옮겼는데 오늘 별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상민 의원 아시죠? 그 5선 장애가 있는 네. 의원인데 목소리 걸걸하고 명복을 빕니다. 이 국회 부의장 하지 않았나요? 부의장을 도전했었나? 예, 선수가 거의 그 급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국회 부의장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제가 다시 정리하지만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짓들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의도는 뭐냐? 깽판 치자. 그래서 다 가버리게 하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국감이 계속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또 국민들 놀라게 한 게 하나 나왔어요. 김건희 육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YTN 출신이죠. YTN이 어떻게 유진에 매각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인과관계는 별도로 치더라도 김건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김건희 오랜만에 육성 들어보겠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국민 대통령후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에서요. 정리를 했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대변인실 통해서 그럼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한테 그냥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잘못 기자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자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드리죠. 와, 그럼 저도 네.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저게 바로 지킬 앤 하이드의 모습이죠. 저게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새끼한테는 뭐 어려운지. 근데 지금 YTN 기자하고 통화를 한 건데 뭘 가지고 저렇게 지금 방방 뜬 거였어요? 저기 이제 대선 2022년 대선 4개월 앞두고 있었던 사건인데요.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2021년 12월이거든요. 그 윤석열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고 좀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때 전두환 개사과 이후에 바로 직격탄 맞은 위기 상황이었는데 요지는
그 김건희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 예,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 의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 지금까지 이름 냈던 것 중에 저분은 미술 전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보면 미술 그 무슨 고등학교 나가서 그게 그 지휘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교사라고 쓴 거예요. 본인은 그냥 그 경기대 회학과 나와서 미술 강사로 간 건데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전교사다 이렇게 가로치고 쓴 거예요. 이게 100% 허위 학력 의혹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게임산업협회 뭐 무슨 테크놀로지 설립일 뭐 대한공간 루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한 9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다 부풀렸거나 허위 경력을 씁니다. 그래서 YTN이 저거를 단독 기사로 첫 기사를 써요. 첫 기사로 쓰는데 저때 이제 기자가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맞냐? 9개를 쫙 나열하고 기자들이 담백하잖아요. 그냥 심플해요. 뭐 잘못했다 말할 필요 없습니까? 이거를 본인이 경력을 부풀린 게 사실이냐? 그때 그리고 인지하고 있었냐? 이제 담백하게 그거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돌아온 대답이 뭐 기자 너는 얼마나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냐? 나도 복수할 거다. 저는 저런 대화는 저는 솔직히 취재원 중에 저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네, 저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기서 뭘 느끼냐면 요즘은 보통 통화가 녹취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군다는 거는 녹취를 까봐.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만에 하나라도 녹취해서 이런 게 나가면 안 되니까 뭐 본인의 본 모습이 그렇더라도 이걸 뭐 속일 수라도 있는데 아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오만했구나.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하려고 YTN을 매각을 했는지 차관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각은 매각이지만 저기에서 보여준 김건희라고 하는 그 사람. 네. 좀 끝판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리부동의 끝판왕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예요. 국민들 앞에 사과할 때 너무 죄송하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나 복수해야 되겠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YTN을 민영화한다라고 이 정권이 그랬지? 거기에 또 통일교한테 한번 해보라고 건진 가교로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이랬어요. 그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YTN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의 머릿속에는 복수해야겠다. 나를 감히 건드리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특검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뒤에서는 복수하겠다. 너는 파면 깨끗하지 않을 줄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엄포를 넣는데 지금은 또 마음에 어떤 흑막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의구심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근데 YTN 그것도 정권 바뀌자마자 했고 또 양평고속도로도 인수위 시절에 시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 대선 기간부터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뭐뭐 해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타임라인을 역산해 보면 김건희 쪽에 당시 이제 인수위에 활동했던 사람들 취재를 해보잖아요. 여기는 혀를 내두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권을 가지다 보면 권력형 게이트가 이렇게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부패 좀 있죠.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몇 천만 원 뭐 뇌물을 받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국정농단이라 함은 이 단순히 뭐 샤넬백 몇 개 받고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건 노선 변경을 해서 예타가 이미 진행된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가 SOC 사업을 건드린 거예요. 그럼 수백만의 국민들이 피해를 봐도 내가 저기서 한번 해먹으면 되겠다. 사실 이 마인드를 아주 심플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김건희입니다. 예, 김건희 지금 자 끝으로 윤석열이 오늘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1차 구속돼 있을 때 구치소장 김현우라고 지금 안양교도소장 가 있죠. 이자가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경태 의원이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은 실토합니다. 왜 이런 자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윤석열 수용관리 계획서에만 접견 시간대 외 실시 등의 허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행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에게만 적용된 신설 조항인데 저 이유가 뭐죠? 제가 오기 전부터 주일이나 여러 가지 아니요, 김현우 증인이 명시한 시간의 접견 허용 내부 결제 문서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 오기 전에 문서가 거의 작성이 다 돼 있었고 결제만 남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결제를 기획안은 나와 있었는데 본인이 결제한 서류잖아요. 지금 제가 어려운 말 묻습니까? 결제하셨냐고요, 소장이? 했습니다. 했잖아요. 네. 특별히 접견 허용하고 예외 허용하고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에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한 결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이러니까 출정 과장이 저희가 그 바디캠 다 확인했지만 손도 못 댑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영장 집행하는데 1차 집행했을 때 구두로 경고하고 가죠, 검사가, 특검 검사가. 2차 집행할 때 어땠습니까? 바닥에 주저앉고 자기 혼자 했어요. 무슨 엉덩방을 찍어요, 윤석열? 지저분하게 촌스럽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바디캠 보셨죠? 보호장비 미사용에 대해서 본인이 다 결제하고 지시해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아무것도 못했던 겁니다. 체포영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김현우 소장이었다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아니, 미사용하게 지시했는데 교도관들이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렇게 지시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를 본인은 지금 직위 해제돼서 안양교도소장으로 있을 게 아니라 직위 해제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속수사를. 그것도 핸드폰 바꾼 거 그 전에 통화 기록부터 영장 통화 사실 내역 조회까지 다 받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자도 휴대폰을 바꿨는 모양이에요. 와, 진짜 이게 어떻게 공직에 있으면서 직업윤리라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지금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몇 번이 무산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알몸 시위라고.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하는데 보호장비를 차지 못하게 결제를 했다? 이게 교도행정의 담당자로서 서울구치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게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 자기 휘하에 지시를 받는 교도관들, 그러면 뭐 맨몸으로 싸우라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제도 원래 돼 있던 걸 자기는 사인만 한 것처럼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인하면 그 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속받겠다는 거예요. 그 문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란 사람, 자기가 계엄 이후에 구치소장으로 영전했거든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니, 책임을 져야죠. 지금 신은기 대표님. 윤석열 24시간 무한 접견. 이것을 허용한 수용관리 계획서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김현우 구치소장 때 결국에는 법 집행이 안 됐던 그 부분들인 거고요. 이게 정권이 교체돼서까지도 계속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이 구치소 내에서의 이건 뭐 특혜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은 뭐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을 들어갈 수 없는 접견실 외의 지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은 구치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장경태 의원이 잘 지적한 대로 지금 김현우 소장은 직위 해제가 돼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안양교도소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현우 소장도 본인이 이 내란 국면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자는 차라리요, 솔직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이가 혹시라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불쌍한 놈 이렇게라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휴대폰 바꾼 거를 사실 언론도 주목하지만 법 쪽에서는 뭐 본인 증거인멸에 대한 이제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구치소장 마지막 있을 때, 그러니까 안양구치소장 가기 직전에 휴대폰 바꿨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잘 보세요. 휴대폰 바꾼 사람 누구누군지. 그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오늘 나온 이상민, 지기현도 바꿨죠. 예, 지기현도 바꿨어요. 예, 심지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 조의대도 바꿨을지 몰라요.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조의대 지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지. 나는 바꿨다고 봅니다.